파프리카의 원산지는 사실 남아메리카, 고추에서 시작되어 피망을 거쳐 현재 파프리카로 개량되었어. 유럽에서 대유행하던 후추를 대신하기 위해 고추를 들여왔지만 너무 매워서 당도를 추가하고 맵기를 줄여 개량한 것이 파프리카야. 파프리카를 최초로 개량에 성공한 나라는 헝가리. 그래서인지 음식에 파프리카가 엄청 많이 들어가. 헝가리 전통 음식 굴라시에도 파프리카가 많이 들어간다고 해. 심지어 식당에 가면 소금, 후추와 함께 파프리카를 기본 조미료로 제공한다고 하더라. 18에서 30도에서만 자라는 파프리카는 재배가 까다로워. 1993년 국내에서 재배가 시작됐을 땐 항공사 기내식용으로만 재배되었어. 시간이 지나서 2000년대 중반까지도 귀한 음식으로 여겨져서 호텔 음식에 이용되었지. 하지만 유리온실과 스마트팜의 보급으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추운 강원도 철원에서도 재배가 가능해졌다고 해. 피망에서 파프리카로 개량되면서 다양한 색깔의 파프리카가 등장했어. 우리가 흔히 아는 빨간색, 초록색과 더불어 노란색, 주황색, 보라색, 심지어 흰색, 검은색 파프리카도 있어. 맛은 전부 비슷하지만 영양소는 각각 다르다는 신기한 사실. 파프리카 종자의 가격은 모든 종자 중 최상위권에 속할 정도로 비싸. 종자 1g당 자그마치 10만원, 금 2돈 채점 5g이 약 60만원 정도인데 그야말로 금보다 비싼 씨앗이지. 한국은 파프리카 종자값으로만 1년에 130억 정도를 지불한대. 하지만 우리는 의지의 한국 사람. 의기투합한 대한민국은 우리 종자를 만들기 위해 골드시드 프로젝트, 이름하여 금씨앗 프로젝트에 돌입했어. 결국 미니 파프리카라는 새로운 종을 탄생시킨 것은 물론 미니 파프리카 종자의 46%를 국산화에 성공했어. 2019에서 2020년 동안 신선 야채류 수출량 국내 1위를 차지한 파프리카. 파프리카는 일본을 통해서 처음 한국에 소개되었어. 하지만 현재 수출량으로 재배되는 파프리카 중 99%가 일본으로 수출되고 있어. 게다가 일본에서 수입하는 파프리카는 무려 83%가 국내산 파프리카일 정도. 수입국에서 역수출을 가능하게 한 파프리카야말로 우리나라의 효자 상품인 거지. 당근의 원산지는 아직 불분명하지만 아프가니스탄이 유력한 지지를 받고 있어. 원산지가 불분명할 경우 다양한 변이가 존재하는 지역을 원산지로 추정하는데 여러 지역에 야생 당근이 분포되어 있지만 아프가니스탄을 원산지로 추정하는 이유는 그 지역에 가장 많은 변이가 분포되어 있기 때문이야. 과거 당근은 자주색, 흰색, 노란색 등 다양한 색을 가지고 있었어. 그 중에서도 자주색을 띠며 뿌리가 가늘고 쓴맛이 강해 품질이 좋지 않은 당근이 대부분이었다고 해. 당근은 이란을 거쳐 12세기 스페인으로 당근이 들어와 13세기 이탈리아, 14세기의 네덜란드, 독일, 프랑스, 그리고 15세기 영국에서 재배가 되기 시작했어. 당시 당근은 맛도 없고 상품성도 떨어졌는데 15세기경에 품종 개량이 시작되었고 17세기 중엽 네덜란드에서 단맛이 나는 지금의 주황색 당근 품종이 처음 육성되었다고 해. 수많은 토끼 캐릭터 옆에 항상 함께 있는 당근. 우리는 당근이 토끼의 주식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아니야. 토끼는 당근 몸통인 뿌리보다 잎을 더 좋아해. 뿌리에는 당분이 많기 때문에 많이 먹으면 오히려 토끼의 건강에 해친다고 해. 당근은 89.5%가 수분으로 이루어졌으며 100g당 37칼로리의 열량과 8.6g의 당질을 포함하고 있어 단맛을 가진 채소 중 하나야. 당분이 높다 보니 GI 지수가 설탕과 거의 비슷하다는 이야기가 떠돌고 있는데 여기서 잠깐! GI 지수란 특정 식품을 섭취했을 때 얼마나 혈액 속 당 농도가 빠르게 증가하는지 나타내는 수치야. GI 지수 기준에 따르면 설탕은 80으로 높은 당 지수 식품에 속하는데 당근을 먹는 방식에 따라 GI 지수가 달라지지만 최대 당 지수가 되는 방식으로 섭취해도 80을 넘지 않으니 걱정하지 말고 마음껏 먹어도 된다는 거. 레스토랑에 가면 스테이크 옆에 있는 미니 당근 알지? 일반 당근과 다른 품종일 거로 생각했던 이 미니 당근은 사실 일반 당근을 자르고 깎아서 만들었다고 해. 캘리포니아의 한 당근 농부가 못생기고 부러진 당근이 상품성이 없어 폐기 처리되자 5cm 정도 되는 작은 크기로 자르고 매끈하게 다듬어서 유통하기 시작했어.
이렇게 만들어진 미니 당근이 미국에서 큰 인기를 얻어 당근 소비량 2배 증가라는 기록을 세웠고 지금까지 많이 소비하고 있어. 오이의 재배 역사는 3000년 이상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원산지는 인도의 서북부 히말라야 지방과 네팔로 알려져 있어. 그리고 지중해 연안을 거쳐 유럽과 미국 등 전 세계로 퍼졌지. 우리나라에는 약 1500년 전 삼국시대에 중국을 통해 들어온 걸로 추정하고 있어. 어린이들은 오이의 쓴맛이 난다며 먹기 싫어하는데 어린이뿐만 아니라 다 큰 친구들 중 한 명씩은 꼭 오이를 골라내. 농부의 정성을 업신여기는 건 아니고 오이가 정말 쓴 거야. 인간을 구성하는 세포 속 염색체는 총 46개인데 일반 염색체에 있는 TASER38 유전자는 2가지 타입으로 나뉘고 PAV 타입은 쓴맛을 100배에서 1000배가량 강하게 느끼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 유전적으로 오이가 써서 못 먹게 된 거지. 오이는 호가 불호를 이해하지 못하는 채소야. 오이의 양 끝부분에는 쿠크르비타신이라는 성분이 있어. 이건 해충과 동물에게 스스로 보호하려고 만든 성분인데 여기에는 쓴맛과 독성이 있어서 먹으면 배가 아프거나 설사를 할 수 있어. 등산 가방 속 오이의 비밀. 부모님의 등산 가방을 은밀히 뒤적여보면 오이가 있어. 오이는 95.5%의 수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당질, 비타민, 섬유질, 단백질 등을 함유하고 있지. 그래서 물보다 수분 흡수가 잘 돼서 탈수증 예방에 좋았고 어른들의 등산 필수템 중 하나가 된 거야. He was as cool as a cucumber. 오이가 들어가는 이 문장의 뜻은 그는 매우 침착했다야. 그 이유는 오이의 겉과 속이 다르기 때문이야. 가지에 매달려 있는 오이는 외부 기온보다 내부를 훨씬 차가운 상태로 유지하는데 이런 특성에 빗대어서 매우 침착하다를 cool as a cucumber라고 표현한 거야. 반전 있는 오이. 이렇게 생긴 것도 오이야. 진노란색 겉껍질에 그물 모양이 돌멩이 같은 이건 황과라고도 불리는 노각이야. 한국의 재래오이인 조선오이를 수확하지 않고 30일 정도 그대로 둔 건데 오이보다 2~3배 정도 커. 하지만 껍질을 벗기면 일반 오이와 같은 뽀얀 속살을 가지고 있어. 오이 피클에는 왜 물결 모양이 있을까? 옛날에 햄버거를 먹을 때마다 피클이 자꾸 미끄러져 나와서 손님들이 불편해했어. 점주들은 피클 제조업체에 이 일을 전했고 1912년 미국의 피클 제조업체 블라식의 한 연구원이 타이어처럼 마찰력을 높이는 호밀파전을 의견해내지. 그 후 특허 출원과 함께 웨이브가 있는 피클이 탄생해. 예부터 미인에게는 오이향이 난다는 이야기가 있어. 중국에서 내려오는 이야기로 과거에 중국 여성들은 스스로 미인이라는 것을 내세우려고 생오이를 품고 다녔다는 이야기도 있어. 설마 이 이야기를 듣고 오이를 들고 다닐 사람은 없겠지? 감귤류의 주요 원종은 만다린, 포멜로, 시트론으로 이 3가지 원종에서 다양한 감귤류가 나왔을 거라고 보고 있어. 감귤류의 기원을 추정한 결과 중국 남서부의 운남성, 동남아시아의 미얀마, 인도 북동부 히말라야 일대로 나타났지. 동쪽으로 만다린, 남쪽으로 포멜로, 서쪽으로 시트론종이 진화했다고 해. 감귤은 귤 원종과 교잡종 2가지로 분류할 수 있어. 먼저 감귤의 3가지 원종 만다린, 포멜로, 시트론을 유전적으로 분석해본 결과를 확인해보자. 만다린은 귤이 속한 감귤류로 크기가 작고 껍질이 얇고 잘 벗겨져 먹기 편한 특성을 갖고 있어. 포멜로는 감귤류 가운데 가장 크고 껍질이 두꺼운데 대체로 맛은 싱거워. 대표적으로 오렌지와 자몽이 포멜로에서 나왔지. 시트론은 향이 강하지만 과육은 상당히 신 감귤류로 레몬과 라임이 여기서 나왔어. 귤은 어감 때문에 소누리말처럼 보이지만 한자어로 귤이야. 우리나라에서 귤을 부를 때 주로 감귤 또는 밀감이라고 부르는데 표준 국어 대사전에 의하면 감귤을 귤과 밀감을 통틀어서 이르는 말이라고 해. 하지만 밀감이라는 말은 일본식 발음인 밑강에서 유래된 것이라 해. 그래서 최근에는 밀감이라는 단어를 지향하고 있지.
서양에서 감귤은 종교의식에 빠지지 않는 과일이야.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 등 현재 주요 종교의식에서 빠지지 않고 쓰이는 과일이 감귤이지. 유대교에서 시트론은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선의를 상징해서 초막절이라는 행사에 시트론이 항상 빠지지 않지. 기독교에서는 오렌지 나무를 크리스마스 트리로 사용하고 있어. 앞에서 말했듯 귤은 수많은 종이 존재해. 원종 또는 교잡종을 계속해서 교대해 새로운 교잡종이 등장하고 있지. 한국에도 다량한 국산 품종이 있어. 감귤 연구소가 30년간 내놓은 국산 품종은 노량, 미니양, 달콤이, 신예감, 윈터프린스, 탐나는 봉 등 총 20가지로 다양한 종류가 있어. 국산 감귤 품종인 탐나는 봉이 미국 현지 감귤 재배 유통업체에 로열티를 받고 수출하고 있어. 여기서 탐나는 봉이 무엇이냐 하면 한라봉의 돌연변이 품종이야. 한라봉은 이름 때문에 국산 과일이라고 생각되겠지만 일본산 품종이야. 한라봉을 키우던 미국 현지 업체가 한국 품종 탐나는 봉으로 교체를 요청했어. 현지 실증 재배 실험 결과 탐나는 봉이 더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고 해. 겉모양은 한라봉과 비슷하지만 무게가 280g 내외로 더 크고 당도는 15브릭스 내외로 한라봉보다 1브릭스가량 더 높은 것으로 나왔어. 계약 기간은 2022년부터 2035년까지 14년간 수출할 예정이고 총 23만 6천 그루를 계약했어. 1만 그루를 시작으로 재배 규모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해. 한 그루당 1.25달러씩 14년간 총 25만 5천 달러의 로열티를 받기로 했고 환산하면 3억 6,500만 원 규모라고 해. 대단하지? 파의 원산지는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중국 서부라고 전해지고 있어. 우리나라에서는 아마 통일 신라시대부터 재배해왔다고 추측하고 있지. 파를 영어로 하면 스프링 어니언이나 웰치 어니언이라고 하는데 뒤에 붙은 어니언은 양파잖아? 파의 원산지가 동양이라서 서양에는 뒤늦게 전해졌기 때문에 맛과 향이 가장 비슷한 양파를 사용해 이름을 지어준 거라고 해. 동의보감에서 파에 대해 맵고 독이 없으며 감기를 치료하고 눈과 간에 좋다고 기록되어 있어. 대파는 한자어로 총이라 부르고 하얀 부분부터 뿌리까지인 파 밑동을 총백이라고 하는데 이 부위가 흔히 약재로 쓰인다고 해. 과거 당나라 손사막의 비급, 청급 요방에 따르면 소변이 갑자기 나오지 않을 때 응급처치법으로 파 줄기를 배뇨관으로 사용했대. 이걸 총관도수법이라 했고 명나라 이시진에 의해서 본초 강목에도 기록되어 있어. 이집트 피라미드를 건축할 때 인부들에게 파와 마늘을 먹였다는 기록이 있어. 파 성분에는 피로해소에 도움이 되는 유와 알릴의 수도 많지만 알리신도 다량 들어있어. 알리신은 매운맛을 내고 혈액순환을 돕고 면역력을 높여줘. 또한 과음을 자주 하면 비타민 B1이 부족해져서 근력 약화의 원인이 되는데 파의 황화알릴이라는 물질이 비타민 B1의 흡수율을 높여서 비타민 B1이 많은 돼지, 닭, 달걀, 생선, 콩, 잡곡 등과 같이 먹으면 시너지 효과를 내서 좋다고 해. 일본에는 감기에 걸렸을 때 구운 파를 목에 둘러 낫게 한다는 민간 요법이 있어. 그 예로 일본 애니메이션 짱구는 못 말려에서 짱구 할아버지가 감기에 걸린 짱구 아빠의 목에 구운 파를 둘러주는 장면이 있어. 충격적이게도 파를 항문에 꽂는 방법도 있는데 이건 만화의 개그 소재로 나오니 따라하면 안 돼. 안 돼. 강아지에게도 안 돼. 파테크도 금지야. 파의 성분 중 알릴 프로필 다이설 파이드라는 성분이 고양이의 헤모글로빈을 산화시켜 적혈구를 파괴해. 이때 빈혈이 생기는데 이를 용혈성 빈혈이라고 해. 파 섭취 시 설사나 구토, 개구호흡, 황달 등의 증상을 보일 수 있고 심하면 경련을 일으키며 사망까지 이를 수 있으니 소량이라도 먹었을 땐 바로 병원에 데려가자. 비가 오는 날 유독 파전이 생각나는 이유는 일단 비가 오면 일조량이 줄어들어서 우울해지기 쉬워져. 이때 파전 속 파, 밀가루, 해물은 일시적인 우울감 해소에 도움이 된다고 해. 특히 밀가루가 몸의 탄수화물 대사를 높여 행복 호르몬이라 불리는 세로토닌 분비를 돕기 때문이야. 그리고 파전이 끌리는 건 선박과 후각에 의한 연상작용 때문이라는 이야기도 있어. 지글거리며 읽는 소리가 빗소리와 비슷하고 비 오는 날에는 기름 냄새가 더 멀리 퍼져서 냄새를 맡고 자연스레 먹고 싶다고 생각하게 되는 거지.
가지는 원래 한자어로 가자였어. 중국어로 발음하면 치에즈인데 종성 즈의 영향을 받아 한글 표기까지 가지가 된 거야. 가지는 영명은 에그플랜트인데 18세기 유럽에서 재배했던 가지는 노랗거나 하얀색 품종이었대. 닭이나 거위의 알과 비슷해 보여서 알과 식물을 합친 이름을 짓게 된 거지. 가지는 그 종류가 정말 가지가지해. 다갈처럼 생긴 흰색 가지, 골프곰과 비슷한 태국가지, 동그란 가지 등 모든 품종이 자세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명확한 사실은 많다라는 거야. 우리나라에서 키우는 주요 품종은 흑진주, 쇳불가지, 신흑산호, 가락장가지 정도라고 해. 가지의 원산지는 인도로 추정되는데 우리나라에는 중국을 통해 전래된 것으로 보여. 삼국시대 이전부터 우리나라에서 재배되었는데 해동 역사에 기록된 내용에 따르면 신라에서 재배되는 가지는 꼭지가 길쭉하고 끝은 달걀 모양인데 맛이 달아서 중국이 수입해서 재배했다고 해. 덜 자란 가지에는 솔라닌이라는 독성 물질이 있어. 꽃과 잎에도 있는데 감자, 가지, 고추, 담배 등의 가지와 식물 대부분에는 감자 독으로 알려진 솔라닌이 포함되어 있어. 그래서 생가지는 구토와 현기증을 유발하고 체내 칼슘 흡수를 방해해. 열을 가하면 파괴되기 때문에 반드시 가열해 먹자. 항산화 물질은 노화를 억제하고 암까지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 가지에는 항산화 물질로 알려진 안토시아닌을 많이 함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혈액의 콜레스테롤 상승을 억제하는 효과도 있다고 해. 또한 칼로리가 낮고 수분이 많아서 다이어트 식품으로 이용되고 있지. 옛날에 방귀를 부욱 잘 뀌는 며느리가 있었대. 하루는 자꾸만 나오는 방귀를 막아보려고 잠자기 전에 가지를 방귀가 나오는 그곳에 끼워뒀다고 해. 그런데 그날 밤 도둑이 집에 들어와서 부엌에 있는 가마솥을 훔쳐가려고 했대. 그때 며느리 뱃속에서 부글부글하던 방귀가 일시에 터져나왔고 가지가 튕겨져 날아가면서 방귀 소리가 커다랗게 울렸대. 이 소리에 도둑이 깜짝 놀라서 훔치려던 가마솥을 내던지고 도망갔다고 해.